자, 오늘부터 하는 게 평면좌표, 평면좌표. 자, 말 그대로 평면좌표라는 거를 처음 들어본 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죠.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좌표에다가 이제 점 찍어가지고 몇 콤마 몇 x좌표, y좌표 이렇게 했던 게 평면좌표고,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거는 수직선 먼저 한번 했었고요. 그쵸? 수직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와서 평면좌표를 또 다룹니다. 그 좌표를 점을 찍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이것저것 다루게 될 건데 잠깐만 이거 왜 안 돼? 됐다. 자,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점이 두 개가 있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쓸 거냐? 점 두 개로 거리는 어떻게 쓸 거냐? 자, 거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좌표 수직선상에서 그 좌표를 나타냈을 때 일단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다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야, 맞죠? 근데 얘가 문자로 돼 있을 때는 누가 그림이 없으면은 누가 큰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는 일반적으로 두 좌표를 뺀 거에서 절대값을 씌웁니다. 절대값. 이 절대값의 기본 개념이 거리입니다. 원점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게 좀 절대값이거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점에서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이 절대값의 개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빼는 순서 상관없이 빼도 됩니다. 빼는 순서 상관없이 빼도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절대값만 딱 씌워주시게 되면은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자, 원점에서의 거리는 절대값 x1인 거야, 결국은. 그래서 여기도 있고 요 반대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x1 절대값 마이너스 x1이겠죠? 좌표가.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도 절대값 x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사용해서 나타낸다. 여기서는 이제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됐죠? 그럼 이걸 먼저 하고 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와요. 좌표 평면.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B에 대하여 AB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여기 그림이 있네 밑에. 내가 그릴 필요가 없네요. 좌표 평면 위에 저 두 점 AB가 있을 때 이 두 점에 대하여 거리 공식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왜 그러냐?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직각삼각형이야. 근데 요 길이를 먼저 찾아야 돼. 요 길이. 요 길이는 요 x2에서 x1을 뺀 거의 제곱이야. 아니, 뺀 거야. 그쵸? 야, 말 잘못했어. x2에서 x1을 뺀 거야. 근데 우리가 좌표만 나와 있을 때는 누가 큰지 알 수 없으니까 절대값을 씌우겠죠. 그치? 그러면 자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AC의 길이는 X2에서 X1을 뺀 거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맞죠? BC의 길이는 Y2에서 Y1을 뺀 거 Y2에서 Y1을 뺀 거의 절대값입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제곱이랑 같아요. 맞지? 맞죠? 맞죠? 어차피 양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피타고라스 쓰면은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그게 ab가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그쵸?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x좌표의 차, x좌표의 차, 여기는 y좌표의 차.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빼는 순서 굳이 안 지켜셔도 됩니다. 굳이 안 지키셔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은 순서 헷갈리지 않게 나중에 너네가 뭐 기울기도 쓸 거고 막 이럴 때 기울기 같은 경우는 순서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 쓰고 할 때 하는 것처럼 좀 헷갈리지 않게 할 거면은 가능하면은 순서 바꾸지 않고 썼으면 좋겠어요. 어,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는 건 맞거든, 상관없는 거. 근데 이제 그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 그쵸? 잘못된 버릇을 들이면 나중에 문제 풀다가 실수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순서 지켜서 빼주시면 돼요. 만약에 X1에서 X2 뺄 거야? 그럼 여기도 X1, Y1에서 Y2를 빼주세요. 알았지? 그럼 바로 문제를 보면서 자, 볼까요? 자, 수직선 위에 세점 마이너스 3, 3x가 있을 때 AC는 이 BC가 성립할 때 자, 요거 AC는 x에서 마이너스 3을 빼고 절대값 씌운 거고요. BC는 x에서 3 뺀 거의 절대값의 2배입니다. 맞죠? 이 절대값 어떻게 풀어? 얘 x 플러스 2, 3에다가 절대값 없애면서 얘 플러스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x 플러스 3 플러스일 때 2x 마이너스 6 x 플러스 3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래서 정리해주면 x는 9 또는 정리해주면 3x는 3이니까 x는 1.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x 값은 몇 개? 9랑 1 둘 다.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그 다음 2번. 자, 좌표평면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래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x끼리 빼. 자, AB는 x끼리 빼면 3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0 빼기 a의 제곱. 정리하면 루트 1 플러스 a제곱. 얘가 뭐랑 같대? 거리. 루트 10이랑 같대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1 플러스 a제곱이 10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 근데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뭐야? 양수 a 값.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a는 3만 된다. 됐죠? 공식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 푸는데. 자, 다음 두 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을 P의 좌표라고 하자. 자, 여기서 체크할 거 먼저. 자, X축 위의 점 P입니다. 그럼 P에 대한 정보는 그냥 X축 위에 있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 P의 좌표를 정해야 돼. 어떻게 정해? Y 값이 0이다라는 걸로 정하는 거야. 맞죠? X축 위에 있다. 다른 뜻은 Y 값이 0이다. 됐죠? 그래서 거리가 같다라는 거는 요 점 P가 A, 0이니까 PA는 PB랑 같다라는 뜻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PA 쓰고 PB 쓰시면 돼요. 자, PA는 자, PA는 A에서 3 뺀 거의 제곱, A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0에서 마이너스 2 뺀 거 제곱.
4 루트 씌우고요. 그쵸? 그 다음 PB는 A에서 1 뺀 거의 제곱 플러스 0에서 마이너스 4 빼면 4의 제곱 16 요거네. 맞죠?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식만 정리해주면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PA의 제곱은 PB의 제곱이랑도 같아요. 제곱을 하는 이유는 뭐?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너네 이거 그냥 PA는 PB 했을 때 이거 루트 생략해서 쓰고 계산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루트 생략하는 거 버릇됩니다. 조심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4 14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16 17 그러면 없어지고 4a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1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좌표는 뭐? 마이너스 1, 0이다.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그냥 문제에 있는 조건 잘 쓰고 식으로 전환하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보면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에죠. 이번에 y축 위에죠. q. 그러면 q를 어떻게 써? x가 0이고 얘가 a.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의 조건이 같은 거리. 그러면 qa는 qb.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럼 또 우리는 qa 찾고 qb 찾으면 되죠. qa는 0에서 3 뺀 거의 제곱 9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5 뺀 거 플러스 5의 제곱 루트 qb는 0에서 4 뺀 거의 제곱 16 a에서 2 뺀 거의 제곱 루트 그쵸? 그러면 역시나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주고 그럼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 9니까 34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에다가 16이니까 20 그럼 역시나 a제곱 사라지고 14a는 마이너스 14 a는 마이너스 1 뭐야 또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0,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원하는 Q의 좌표죠. 됐어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오늘 거는 진짜 크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 외워야 될 게 좀 있지. 어려운 건 없는 대신 외워야 될 게 있다. 그 다음 삼각형의 이제 외심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외심 파트는 어차피 뒤에 가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다루기도 하는데 외심의 가장 핵심은 뭐야? 외심하면 기억나는 거. 외접원의 중심이다. 맞죠? 그러면 외심에서 여기서 핵심은 요겁니다. 외심에서 A까지의 거리와 외심에서 B까 꼭지점 B까지의 거리와 꼭지점 C까지의 거리는 서로 다 어때야 돼? 같죠? 같죠? 그래서 요 각각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찾을 거야. 이해했어? 근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나는 이렇게 찾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뒤에 원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를 활용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외심에 대한 내용 중에. 그래서 이 외심을 찾아라 라는 거는 결국은 그거야. 우리가 뒤에 원의 방정식에서 어차피 다루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외심도 나오는 게 있긴 있어서 미리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그냥 요 점, 중심에서 각각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를 이용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외심을 그리는 방법은 뭐야?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쵸? 외심이라는 건 뭐야?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말하는 거야. 됐지? 됐지? 너네 외심 대신 그리는 방법 알아야 돼. 무게중심도 마찬가지고 그리는 방법은 알아야 돼. 그게 가장 기본이야. 너네가 외심 대신 무게중심 물어보면은 그리는 방법은 기억을 많이들 못하더라고. 생각보다. 자, 외심의 성질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이거 직각삼각형이겠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있죠? 그쵸?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존재한다. 그 외에 이건 외심의 성질. 그쵸? 중학교 때도 다뤘던 내용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 꼭지점으로 하는 외심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외심을 우리가 알아 몰라? 외심을 모르잖아요. 그쵸? 그 외심을 찾아야 돼. 그럼 외심을 어떻게 찾냐? 자, 외심을 내가 모르니까 a, 0으로 둬요. 외심을. a, b로. a, b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P에 얘 5라고 하면은 5A, 5B, 5C를 다 구해야 돼. 5A.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제곱 루트 5B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제곱 루트 C 5C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 에 루트 씌우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 갖고 둘둘 짝지어서 얘네들 짝지어서 연립방정식을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둘이 하면은 자 둘이 한 거는 뭐냐? 자 a제곱 4a b제곱 4b 플러스 4 다 더하면 8 a제곱 마이너스 8a b제곱 4b 16 4 더하면 20 길다. 그래서 별로 안 하고 싶긴 한데 자, 바로 약분으로 다시 다 하면은 바로 약분까지 하면은 3a 플러스 4b 없어지네. 뭐야 없어지네. 그러네. 12 3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간단하게 될 일은 없는데 보통 식 하나 나오고 이걸로 찾은 식 하나 나와서 연립해야 되는데 보통 아마 원의 방정식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나 보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 플러스 20은 요거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4b 플러스 49에 1 더하니까 50 마찬가지로 a제곱 b제곱 b제곱 없어지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6a 플러스 18a 18b 이거 b인데 는 30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나누면 a 마이너스 6b 3b 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a 값 a는 1 A는 1, B는 1 대입하면 몇이냐?
마이너스 6이니까 2. 맞아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좌표를 찾은 거야. 우리가 외접원의 중심을 찾은 거야. 1,2. 그러면 여기서 A까지 거리든 여기서 B까지 거리든 하나를 구하면 되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이게 원의 방정식을 모를 때는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좌표 평면이 한 점 A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은 변 BC 위에 있대요. 외심이 변 BC 위에 있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를 한 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꼭지점으로 하는 A가 2,1. 근데 BC 위에 외심이 존재한다. 이거 무슨 삼각형이어야 해? 직각삼각형이죠. 반드시. 네. 직각삼각형이다. 근데 그 BC 위에 있고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래요. 맞지? 그러면 뭐 구하래?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랑 같아? 얘는 뭐랑 같아 결국은? BC의 제곱이랑 같은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C가 뭐더라? 이 BC가 뭐죠? 지름이죠, 지름. 그치? 근데 이 지름이 반지름, 요것도 반지름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요 지름은 이거 5라고 했을 때 A5의 2배 한 겁니다, 결국은. 그쵸? 그래서 그냥 A5 찾으시면 돼요. 이거에서 이거 뺀 거 3의 제곱 9, 이거에서 이거 뺀 거 2의 제곱 4, 루트.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2루트 14 이렇게 찾아주면 되죠. 그럼 이거 제곱하는 거니 A5의 2배 한 거 지름 찾았으니까 지름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곱해주면 13 곱하기 4니까 50인가요?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좌표 평면 같은 경우는 그림 이제 평면좌표나 뭐 뒤에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 그림을 그리는 걸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림 그리는 거. 자, 다음. 자, 그림상에서 P의 좌표가 어디에 있냐? X축 위에 임의의 점이니까 또 A, 0 이렇게 두겠다. 그쵸? X축 위에 점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최소일 때 그 점 P랑 그러면 그냥 최소라고 했으니까 이 AP 제곱, BP 제곱 더한 걸 일단 식을 쓰시면 돼요. AP 제곱은 A-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9 A-4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1 루트는 씌울 필요가 없는 게 제곱이니까 그쵸? 그쵸? 그럼 이거의 최소값이래. 그럼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a 플러스 4 16 20 20에다 10 더하니까 30 이렇게 되죠. 있어?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최소값 어떻게 구해? 완전 제곱식 만들기. 2차 함수 최소죠? 그쵸? 그래서 2배의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18 플러스 30이니까 플러스 12 그래서 2배의 a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플러스 12 그럼 최소값이 몇이야? 12죠? 12 그쵸? 그래서 최소값은 너 12 그때 피해자표는 a가 몇일 때? 요거죠 요거 3일 때? 그쵸? 네 a가 3일 때 그래서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그죠? 그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데, 삼각형 모양 결정 같은 경우는 이 1번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A, B, B, C, CA를 싹 다 구해야 돼요. A, B, B, C, CA를. 자, A, B부터. A, B는 루트 3에서 1 뺀 거 2. 제곱 4면 4. 마이너스 2에서 2 빼면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 그래서 루트 20. 그 다음, BC. 5에서 3 빼면 2. 제곱하면 4. 4에서 마이너스 2 빼면 6. 제곱하면 36. 루트 40. 그쵸? CA. 5에서 1 빼면 4. 제곱하면 16. 4에서 2 빼면 4. 2. 제곱하면 4. 루트 20.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이 루트를 막 빼내지 마세요. 루트를 막 빼내지 마. 그냥 요대로 냅둬. 그래야 알 수 있거든. 정확히. 그러니까 루트 밖으로 빼낼 수 있으니까 루트 밖으로 빼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냅두시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잘 봐. 너희가 이렇게 보는 거랑 요거 2루트 10 이렇게 보는 거랑 자, 어쨌든 주변이 같으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형 이러고 끝날 거잖아요. 그쵸? 자, 무슨 삼각형이냐?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러면 틀려요, 일단. 첫 번째, 왜 틀리냐? 누구랑 누구랑 같은지를 먼저 써줘야 돼요. 이해됐어? 누구랑? A, B랑 CA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또 여기서 보면은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알려줄게. 잘 봐. 우리가 삼각형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종류가 뭐가 정해져 있냐면 자, 삼각형 모양. 첫 번째, 정삼각형.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자, 정삼각형은 누구랑 누구랑 같다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세 변이 다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 직각삼각형. 얘는 피타고라스를 만족하겠죠? 그쵸? 그 다음 이등변 삼각형. 됐어요? 됐어요? 여기에 둘이 합친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존재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 제곱과 얘 제곱을 더하면 얘 제곱이 되죠. 맞아? 그래서 얘는 직각 이등변이야. 됐어요? 피타고라스도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근데 이렇게 두면은 그 피타고라스도 잘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답지의 길이를 구하시오 해서 길이를 써야 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너희가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결국 이 삼각형의 모양 있죠. 모양을 구해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 문제는. 길이를 구해놓고 그거 가지고 모양을 찾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모양을 찾는 게 최종 풀이 문제의 답이 될 거란 말이야 항상. 그랬을 때 이 제발 루트 밖으로 빼내는 과정을 중간에 써서 하지 마세요. 알았지?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건데, 자,
이거는 파포스의 중선 정리만이 아니라 어떤 도형이 나와서 이런 공식을 줄 거잖아요. 그렇죠? 공식을 줬을 때 그 공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증명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됩니다. 좌표평면에 어떻게 나타내냐? 자, 무언가 하나를 원점으로 두시는 게 제일 편해요. 뭔가 하나를 원점 0,0으로 두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어떻게 둘 거냐면, 얘를 0,0으로 둘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죠? 됐죠? 그럼 이 좌표를 a, 0이라고 둘 거야. 그럼 b좌표는 뭐가 되냐? 길이가 같으니까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a, 0입니다. 됐어요? 근데 a 같은 경우는 뭔가 특징이 없죠? 그래서 b, c 이렇게 그냥 좌표 두 개 주면 돼. 됐죠? 자, 그러면은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왜 되는지 증명을 해보면 잘 봐. 자, AB의 제곱은 AB의 제곱 B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게 AB의 제곱이고요. AC의 제곱은 B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걸 두 개 더한 게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이다. 그쵸?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 이거 A제곱 여기 A제곱 2배 B제곱 B제곱 2배 C제곱 C제곱 2배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 없어지죠? 그래서 요게 좌변 우변은 BM의 제곱 A제곱이죠? BM의 제곱 A제곱이고요. AM의 제곱은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제곱이니까 B제곱 C에서 0 빼는 거니까 C제곱 이거 더한 거네. 맞아요? 그러면은 BM제곱 더하기 AM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뭐랑 같아? 2배랑 같네요. 맞죠? 우변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요. 그쵸? 됐어요? 그럼 얘네 둘이 같아 달라? 같죠? 됐지? 이런 식으로 좌표 잡아서 증명하는 겁니다. 좌표 잡아서. 됐죠? 됐죠?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너희가 좀 알아두면 좋은데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잘 써먹으면 좋은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건 뭐냐면 삼각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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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꼭지점에 대변 있죠. 대변의 중점까지 선을 그으면 이 꼭지점에서 서로 다른 꼭지점까지의 거리 있죠. 거리. 그러니까 변의 길이.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자, 꼭지점에서 중점까지의 길이와 그리고 요 나머지 대변의 절반의 제곱의 합의 2배랑 같다라는 뜻이야.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이거 자체를 결국은 증명하는 문제는 냉정하게 말하면은 시험에 나오거나 이러진 잘 않아요.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증명하는 방법은 이제 알아두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이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좀 외우고 계시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꼭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안다기보다는 이거를 꼭 외우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알았지? 이거를 꼭 외우고 계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거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